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11일입니다. 오늘이 연휴가 시작이 되는 날이고요. 8시 38분이라고 있습니다. 연휴가 시작이 되는 날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만기인 날이기도 해요. 그것도 트리플 리칭 되죠. 369. 뭐 옛날엔 트리플이라는데 지금 쿼더러블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세마녀, 뭐 네마녀, 뭐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오늘은 파생 상품이 조금 그죠, 만기에 따라서 종합주가지가 출렁이 되면 프로그램 매매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그 대외 변수나 이런 게 아니고 기계적인 변화, 이건 메커니즘 흐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날입니다. 근데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잘 몰라요. 큰 메커니즘적인 이야기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침 브리핑을 하는 거는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씩 계속해서 지금 방송이 나가잖아요. 나름 반응이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워낙 양이 많아서 카톡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 그죠? 이것도 다 저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렇게 하시면 못 따라가요. 워낙 양이 많아서. 지금 제가 뭐냐면 어느 하나면, 주식은 그래요. 어느 하나의 그런 패턴으로 공부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 패턴 공부를 한다고. 패턴이 아니에요, 이건. 패턴은 포장지만 번지를 한 거예요. 뜯어보니까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종목을 사니까 쭉정이만 되니까 결국에는 문제가 터져서 손실을 보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패턴이 아니라 일정한 주가라고 하는 것은 원리 차원에서 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원리가 뭐냐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체가 있어야 되고, 그죠? 사야 돼요. 어떻게? 산다는 게 밀리는 걸 받아내서 사는 게 아니라 사면서 올려야 돼요. 그러려면 돈이 많아야 되고, 그렇죠? 시가총액 자체를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세력화된 개인들이 그걸 들어올리긴 어려워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 시가총액 자체가 완전 차이가 나요. 근데 저기 1000억 미만 같은 경우에 유통물량 따지면 몇백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세력화된 개인이 다 사버리는 거야, 막.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주가 조작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주가 조작이라는 말은 뺄게요. 그게 주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주가를 올릴 때, 세력들이 올릴 때 무슨 생각으로 올리겠습니까? 핑계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장이 좋으니까 이건 가야 돼라고 핑계를 댈 수가 있고요. 그죠? 이 종목은 5G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기대 가능성이 있죠?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종목은 또 올라가는 기대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종목은 이 종목은 기대도 안 했는데 뭔가 기술을 개발했어. 재료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돈이 많은 애들은 이런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뛰어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의 움직임을 보면 차트는 우상향으로 가는 주식을 사야 되는 게 기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쭉 보시면 제가 종목 분석하고 쭉 올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한결같이 내려오는 종목을 사죠. 싼 종목을 사죠. 그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패턴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저평가라는 말은 머릿속에 지우세요. 과대 낙폭이라는 말은 지우세요. 저것들이 애널들이 그거 일부러 만들어낸 말들이에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주식을 부정적으로 쓰면 안 되죠. 그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주식을 만약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 부정적인 레포트를 냈다 그러면 전화 와요. 그 회사에서 왜 그런 쓸데없는 얘기 써갖고 주가 떨어지게 만드냐고 그러고 주주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왜 그런, 내가 주식 갖고 있는데 왜 그런 소리에서 주가 떨어지게 하느냐고.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포장한 거예요. 낙폭 과대주, 그죠? 뭔지 아시겠죠? 응?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런데 방송이나 어디다 보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몰매를 맞아요. 몰매를 맞는다고. 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종목을 산 사람들은 그런 단어 자체가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시끄러우니까 안 하는 거예요. 자, 일반 개미들이 제 영상을 통해서 배워야 될 점도 바로 이런 게 포인트예요. 어디서도 못 듣는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상식 수준에 생각하면 여러분 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을 사는 건데 올리는 주체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단가는 어떻게? 어떤 폭으로? 어떤 패턴으로? 거기서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등장한 다음에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림만 똑같으면 패턴이래. 특히 거래량 터지고 아무 이유 없어. 거래량 터졌는데 실체가 없어. 생각을 해보세요. 4989 숫자 돌리면 산 거예요, 안 산 거예요? 시세 차익만 노린 거예요, 그냥. 그런데 뭐예요? 표현은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은 것처럼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분석하는 게 바로 뭐예요?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이런 포인트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9월 11일이고요. 연휴 앞서서 자, 오전 8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해외 증시 밤사이 안녕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밤사이 안녕을 했는지. 자, 어제 그 정문일침 대표가 황철중 대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죠? 다시 볼게요. 자, 어제 이 저항이 있을 거예요 라고 했는데 그죠? 결국엔 못 올라갔고요. 자, 여기 지지가 있어요 했는데 밤사이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올라가지도 못했고 내려가지도 못했어요. 지지했죠? 저항받았지, 지지받았지, 지지받았지, 저항받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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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지지받고 저항받고 그 안에 있죠. 다행이에요. 이쪽으로 쭉 안 빠진 것만으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흐름상까지도 만들어놨어요. 깨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장도 조금 밀릴 수는 있지 모르겠죠. 일단 대외 변수에 의해서 큰 폭으로 떨어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자, 요런 내용이 파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뭐 그렇게 크게 해외 증시 때문에 움직일 것 같지는 않다. 뭐 요렇게 이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 장 볼게요. 그러면 우리나라 장. 자, 종합주가지수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종합주가지수. 자, 늘 똑같은 패턴으로 신압으로 천천히 움직이는 그 예민한 것을 잡아내야 된다고요. 자, 어제 지금 현재 주가가 종합주가지수가 2032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고가가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에 지금 다 있죠. 자, 그러면 오늘 만기 앞서서 오늘 동선이 여기잖아요. 이동선 그죠? 그러면 여기 얼마? 수치로 말하면 39. 그러면 지금부터 7, 8포인트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유가 있고요. 그죠? 자, 조정을 준다면 해외 증시처럼 조정을 준다면은 어디까지? 이렇게 이제 오버슈팅 난 그림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 단기적으로는 2016까지는 조정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종합주가지수의 밴드는 오늘은 동선에서 보죠? 동선에서 나와 있죠. 어떻게? 이렇게 늘려볼게요. 2039에서 2016포인트까지는 움직일 수 있는 동선의 폭이 나와 있다. 먼저 이것부터 파악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제 큰 변화가 온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를 넘어가거나 여기를 넘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크게 걱정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제 그 쿼더러블 리칭데이 그죠? 쿼더러블 리칭 뭐 동시만기 오늘 도래하는 날이잖아요. 그럼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옵션하고 이제 그 선물의 동향을 좀 봐야 되는데 선물 지수도 보면 종합주가 지수가 같아요. 근데 보세요. 약간은 선물은 걸려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종합주가 지수는 조금 남았고요. 그죠? 그러면 조금 조정파가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선물도 한번 볼게요. 선물도 종합주가지수하고 모양이 똑같아요. 그러면 선물이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여기까지 빠질 거라고. 이 동선이 여기니까 그지? 여기 이렇게 그죠? 그럼 이쯤 되겠죠? 266까지. 그럼 뭐 3, 4포인트는 빠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위험 리스크 구간을 알아야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걸 넘어가게 되면 오늘 랠리를 펼칠 수도 있어요. 그죠? 산타 랠리가 아니라 조상 랠리죠. 조상 랠리라는 건 조상님한테 절하는 건 그 명절이고 오늘 어차피 조상님한테 그 뭐야 풍요로운 명절 하여튼간 하늘에 감사한다는 뜻일까요? 추석이 그런 거죠? 아무튼 그러면서 우리 조상님들한테 인사하는 날이잖아요. 그죠? 그럼 어때요? 조상님 덕에 의해서 폭등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12월 전에 산타 랠리라고 하죠. 1월은 제니얼 이펙트, 1월 효과. 그럼 오늘은 추석 랠리? 뭐 이렇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다만 이 자리는 지켜내줘야지 폭락이 들 나온다. 먼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럼 종합주가지수가 여기 와서 껄떡껄떡거린다. 만약에 거기서 껄떡껄떡거리고 그러니까 아까 보셨겠지만 2000원 16선에서 껄떡껄떡 돌리면 그 자리가 지지대로 형성되는 거죠. 자, 요거는 알고 갑시다. 아시겠죠? 자, 정문일침했습니다. 2019년 9월 11일 오전 8시 48분 지났는데요. 여러분 고향 다녀오실 분들은 건강하게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그 고향 가기가 그렇다 나는 주식 때문에 어쨌다.
그러면 저랑 같이 하시면 됩니다. 제가 방송을 명절 때도 계속 열지 않을까. 이렇게 되니까. 자, 아침 브리핑이었습니다.